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보다 더 잘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랭귀지 모델링 트레이닝하고 이제 테스팅 환경이 아마 여러분 좀 더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테스트 환경을 한번 보면은 자, 일단 토큰이 이렇게 T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x1, x2, xt. 쉽게 생각하면 이제 문장의 길이가 이제 문장이 T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 T개의 타임 스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얘가 T가 만약에 굉장히 길다고 해봐요. T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 문장의 테스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굉장히 기니까, 자,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봤던 문장과 좀 약간 다른 패턴의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어. 아, 나는 참 학교가 좋아. 아, 나는 참 공부가 정말 재밌구나. 약간 그런 단어만 이제 트레이닝에서 보다가 테스트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뭐 철학적으로 이제 뭐 고차원적인 뭐 이런 글이 나온다든지 아주 긴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학습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테스트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 하기가 어렵겠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그 머신러닝을 한다는 것은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데이터가 비슷할 때, 뭐 꼭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경도 비슷할 때 우리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에서 우리가 학습시켜서 이제 트레이닝에서 어느 정도 잘 돼. 그러면 트레이닝과 테스트가 비슷하니까 데이터 셋이 여기서도 우린 잘할 거야 라고 우리는 사실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두 개가 너무나 다르다면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트레이닝에서 학습했는데 테스트가 많이 다른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뭐 교수님이 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트레이닝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교수님이 테스트에서는 배우지도 않은 걸 내네? 잘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공부해서는 잘 못하겠죠. 그죠. 정말 잘 보려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잘하려면 잘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뭐 교수님이 내준 렉처 노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뭐 강의를 하는 다른 외국 대학의 뭐 강의 노트나 뭐 논문이나 뭐 온갖 거를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테스트도 잘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러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의 많은 연구들이 사실 트레이닝과 이 테스트가 우리가 잘할 때도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즉,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하도록 하자라는 연구가 이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굉장히 길면 일단은 그죠? 우리가 학습했던 것과 다른 유형의 문장일 수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닝에서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트레이닝에서는 한 번도 학습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트레이닝 셋은 2019년까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코로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테스트는 우리가 뭐 어제자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죠. 잘할 수 있을까요? 처음 보니까.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처음 배우는 키워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 아마 아직 여기 수학과가 네, 물리과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이제 그 ODE가 뭔지 물었다. 시험에서 만약에 우리 ODE 배운 적도 없죠. 근데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못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약간 우리는 욕심쟁이라서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테스트 시험 잘 보고 싶은데 테스트에서 잘하는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들을 이제 연구진들이 했고 이제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터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가 어텐션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네, 굉장히 정말 재밌는 연구라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포인터 네트워크도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걸 이용하면은 이제 그 TSP 문제 아마 여러분들 그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라블람, 지금 이제 여행하는 이제 그 판매원 이야기, 외판원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도시가 막 이렇게 있어요. 도시가 막 이렇게 있는데
도시 XY 좌표가 있고 어느 순서대로 돌아야지 우리가 가장 최단 거리로 돌 수 있을까? 이렇게 돌아야 될까? 아니면은 이렇게 돌아야 될까? 약간 그런 거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굉장히 약간 천재적인 이제 아이디어고요. 어쨌든 오늘은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쉽게 말해서 새로운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댑테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시퀀스라는 것은 자, 테스트 셋입니다. 테스트 셋. 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만약에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 트레이닝 셋이 있고 밸리데이션 셋이 있고 원래 테스트 셋이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고 요걸로 우리가 이제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요걸로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튜닝하는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테스트에서 보통 학습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테스트에서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꼭 반드시 무조건 100% 절대 뭐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해도 되긴 해요. 일반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기 새로운 시퀀스가 테스트 셋, 즉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이제 보통은 안 하지만 사실 해도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많이 다르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은 테스트 셋에서 학습 더 해버릴게 라는 거죠. 자, 아니 그래도 테스트 데이터가 만약에 적으면 이제 그죠? 여기서 추가로 학습해버리다가 이것만 이제 우리는 테스트로 넘어가면 트레이닝은 우리가 못 본다고 많이 가정합니다. 자, 우리가 트레이닝 셋 가지고 막 잘 학습시켜 놓은 다음에 테스트 셋이 들어오면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는 일단 트레이닝 셋은 우리가 더 이상 못 본다고 가정할게요. 테스트만 우리가 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자, 그럼 만약에 이 데이터가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 학습시키면 이제 과거에 학습한 건 다 잃어버리는, 즉 트레이닝 데이터로 주어졌던 건 이제 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제 오프팅이 발생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캐터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도 부르죠. 아니면은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하다가 아 이거 너무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면 테스트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마치 구글 번역기에서 우리가 뭐 문장을 쳤는데 번역하는데 막 뭐 하루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해결해 준 게 여기 나와 있는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은 랭귀지 모델링에 이제 좀 특화된 친구기는 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 왜? 랭귀지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0이라는 데이터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50이라고 예측해요. 그럼 만약에 이게 틀렸죠. 50이라고 예측했으면 51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로스는 매기고 즉 이제 성능은 이제 마이너스를 준 다음에 실제 정답률 여기 51을 넣어줘요. 57. 그러니까 이제 한 스텝 지나면 답이 나와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은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0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정답은 51이에요. 자, 우리 50이에요. 50으로 예측했어요. 그럼 일단 틀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에요. 성능은 마이너스 1 해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기 전에 틀렸네. 로스 계산해서 그라디언트 한번 매겨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시점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 왔어요. 한번 업데이트가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0일이 들어와요. 정답, 여기 50일이 들어와요. 그럼 원래 27이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26을 예측했어. 그러면 26과 27의 차이. 로스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하자. 또 얘가 한 번 더 업데이트 되고. 점점 이 W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씩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죠.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성능을 매길 때는 여기서 이제 51이라고 원래 정답이 50인데 우리가 50 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능은 틀렸다고 해주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좀 공부할게 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마치
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능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뭐 모르겠네요. 뭐 수학은 요새 30번까지 있나요? 그 이제 뭐 수학이라고 부르는지 뭐 수리 영역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은 또 언어가 아니라 뭐 국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만약에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번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마치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다이나믹 이밸루에이션은 자 1번 문제부터 2번 문제, 3번 문제, 자 30번 문제까지 있습니다. 수능장 가서 자 그러면은 자 1번 문제에 우리가 답을 적었어요. 틀렸어. 근데 일단 2번 문제 풀 때 답은 알려줘요. 너 1번 문제 답 그거였다. 너 틀렸네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걸로 이제 정답지를 다시 공부해가지고 2번 문제 다시 푸는 거예요. 풀고 맞았어 하고 또 이제 만약에 학습할 거 있으면 더 학습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틀렸어 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대신에 여기서 학습한 걸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자 1번까지 자 본 다음에 자 1번 풀고 1번 우리가 푼 답이랑 실제 정답이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틀렸으면 틀렸다고 마이너스 1 해주고 성능을 매겨주고 그죠 점수는 매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학습할 거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다이나믹 이밸루에이션. 자 그걸 하는 거는 자 여기 일단 세타 G라는 게 일단 자 우리가 트레이닝이고 어쨌든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닝에서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세타 G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봤던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WU, V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세타 G라고 쓴 겁니다. 마치 그냥 글로벌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세타 L이 이제 우리가 세타 LI가 뭐냐면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타 L 제로는 우리가 세타 G라고 초기화를 시켜주고 세타 L1 같은 경우는 자 i가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세타 L0 마이너스 이제 그라디언트 값 구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람다에 이제 세타 G 마이너스 이제 세타 L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세타 G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되고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죠. 즉 원래 세타 L0는 또 세타 G라고 똑같다고 했죠. 얘는 또 세타 G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테스트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학습된 걸 가지고 와요. 이미 학습이 끝난 걸 가지고 와서 아까 그 정답을 알려준다고 했죠. 문제 풀고 나면 정답 알려준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스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세타 L1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즉 실력 한번 기르고 두 번째 문제 풀고 답 비교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실력 기르고 세 번째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요 텀이 있음으로써 너무 멀리 떨어지진 않게 우리가 원래 트레이닝에서 이미 학습이 끝난 게 세타시라고 했죠. 그거랑 너무 크게 달라지진 않도록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요거는 여기 나온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이 논문에서는 일단은 그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다 얘를 매번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시퀀스를 세그먼트해서 만약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100 타임 스텝이 있다 그러면은 20 타임 스텝씩 한 묶음씩 하면 5묶음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한 묶음에 대해서 일단 로스를 다 구한 다음에 이제 한 번 업데이트. 그다음에 21번째를 이제 우리가 학습한 걸로 이제 예측하고 그렇게 또 이제 하는 식으로. 이게 주기를 가지는 거죠. 매 타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그러면 이게 뭐 굉장히 어쩌면은 뭐 알고 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이제 18년에 나왔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 2018년 이제 2017, 2018, 즉 3, 4년 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주제라는 거죠. 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참신한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 랭귀지 모델링에서 많은 성능, 퍼포먼스, 많은 성능을 올려주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